2024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접수 기간하고 실제 평가 일정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봐 주시고요. 접수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현재는 4월 18일 자에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월 3일까지 그리고 정정 보완 기간인 5월 10일까지의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평가가 시작되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고지해 드렸다시피 이 직종 및 교강사 등록 승인 사전 실시 가능 직종이라든지 NCS 확인 강사라든지 다 승인을 완료해 주신 상태여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완료가 안 됐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다 빨간색 표시로 글씨가 써져 있고요. 그래서 요 21일 6시까지 반드시 승인을 받아 두셔야 됩니다. 아마 목요일, 금요일, 오늘, 내일까지는 심평원에서도 바짝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신규 기관분들은 이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기본 평가하고 역량 평가가 한 세트, 그리고 과정 심사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본 평가, 역량 평가라는 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증 평가라는 용어로 통용되던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체 평가 보고서라고 해서 어떤 기관의 경영 원칙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강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훈련생에 대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정량적인 수치보다는 정성적인 수치로서 서술해 나가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증빙 자료를 이 현장 평가, 여기 보이는 현장 평가 때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 심사 같은 경우에는요, 훈련 과정 자체에 대한 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훈련 시간을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이 훈련에 맞는 교강사를 썼는지, 그리고 훈련 교재는 적합한지, 시설은 적합한지, 장비는 적합한지, 이런 일련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심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5월, 9월까지 심사를 거쳐서 10월 18일에 결과가 발표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쭉 조정 공고라고 해서 있는데 거의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쓸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이 수정 보완 기관에 어디 범위까지 정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냐? 훈련 과정도 일부 항목 정정 가능하고요. 훈련 교재, 훈련 교강서 이런 거는 정정 가능해요. 그렇지만 훈련 과정명하고 요 부분 있죠. 훈련 과정명, 훈련 목표, 훈련 내용, 훈련비 등은 변경 불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 접수하실 때 과정명하고 목표하고 훈련 내용, 훈련비 같은 것들은 잘 산정을 하셔서 훈련비는 신규 기간은 거의 신경 쓰실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기준 단가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 과정 명하고 목표 내용 정도는 잘 추리셔서 넣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수정이 불가하다고 해서 이번에 딱 넣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과정 심사라는 거는 추후에 결과가 발표가 되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하면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조건부 승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꼭 엄청나게 100%, 99% 넣지 않아도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느 것은 조건부 승인이 되고 어느 것은 봐주지 않고 바로 탈락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잘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관한 것도 자료집에 다 나와 있으니 제가 조금 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평가, 역량평가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심사평가 설명의 자료집 1권-1 집체기관 편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쭉 목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 요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 제가 기본평가하고 역량평가로 아까 나눠져 있는 거 보셨지요? 이 기본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국세, 지방세 잘 내시고, 그런 거에 문제가 없는 분이시라면은 거의 요 기본평가는 그냥 패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식으로 감점이 되는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원하는 자료만 충실하게 추리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량평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규 기관 역량평가 이해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개요 같은 부분은 참고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역량평가 안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 6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꼼꼼하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체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심평원에서 자료 샘플 서식을 다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공비 자체에서도 아마 안내를 다 드렸을 거예요. 요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평가위원들이 와서 볼 때는 어떤 증빙 자료들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강의가 저희가 강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보시고 자체평가 보고서부터 작성하셔서 일단 업로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꼼수라면은 꼼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자체평가 보고서를 지금 그렇게 완벽하게 쓰지 않아도 현장평가 때 조금 더 증빙자료 보충하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진 마시고 이 부분 그래도 최대한 강의로 충실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배포해드리는 증빙자료 서식들로 준비를 해 나가시면은 문제는 없을 거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 및 방법이 6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 운영 관리를 40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훈련 인프라, 훈련 전담 인력, 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훈련 기관이 이게 국비 기관으로서 잘 경영을 해나갈 수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의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랑은 별개로 과정심사라는 것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이 과정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설명의 자료집 2권 과정심사 편에 보면은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신규 기관은 어떤 부분을 보면 되느냐? 이 부분 기본 요건 심사, 과정 적정성 심사 이 두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훈련 과정을 설계를 할 때 NCS라는 기준을 준용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반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훈련 과정에 녹이느냐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설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강의로서 마련이 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들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17페이지부터 봐볼게요. 기본 요건 심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 요건 심사 항목은 이 표 안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그 다음에 훈련 시간, 기간, 그리고 강의실 최소 면적,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NCS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기준을 맞추고 있는지, 이런 어떤 아웃라인에 대한 요건을 심사하는 게 기본 요건 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 기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과정 적정성 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적정성은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미용 같은 경우 아니면 피부 관리사 다 다르죠.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과정이 어떻게 이 훈련 과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교재 같은 것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페이지로 나타낸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과정 적정성 39페이지거든요. 과정 적정성 심사 항목 및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훈련 내용, 두 번째로 방법, 그리고 교강사, 시설, 장비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다 조건부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조금 뭐 시설 같은 거는 바로 보완이 힘들겠지만 교재 이런 것들은 보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건부 승인이 나면 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 승인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 보시면 부적합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충족 아니면 미흡, 패자 부활전 해주지 않겠다라는 항목이 딱 하나 있네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탈락이 되게 되면 그 과정심사는 불합격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여기 역량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체평가 보고서니 뭐니 다 합격을 해도 2025년도에 국비 과정을 열 수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훈련 시간 하고 교과 목표 훈련 시간 산정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만 조금 이거 처음에 올리실 때 확실하게 정하셔서 이 접수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정 가능하지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정정 보완 범위 있죠? 여기 보시면 정정 가능한 항목이 아니에요. 여기 훈련 과정 명하고 훈련 목표, 훈련 내용의 시간도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변경 불가기 때문에 이 5월 며칠 3일까지의 접수 기간 동안 요 훈련 내용은 변경 불가기 때문에 무조건 제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게다가 정정까지 불가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 시간은 무조건 제대로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 적정성 심사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흐름에 맞게 접수 기간 잘 놓치지 마시고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HRD 시스템 처음 사용하실 때 모르시는 것들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HRD 평가 시스템 요 활용집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자료집 3번에 심사 분야 및 직종별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직종별 유의사항, 뭐 법률, 소방, 보건, 의료, 미용 이렇게 해서 직종별로 많이 이 불합격이 되는 요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서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직종에 맞는 파트를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